다음 강연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핵심 분야이죠.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정 기술을 포함한 이 파운드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의 팀장님께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반도체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강문수 부사장입니다. 저는 오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반도체라는 제목으로 반도체와 파운드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정동 교수님께서 혁신의 출발점으로 최초의 질문, 도전적이고 무모한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상입니다. 저는 이 상상이라는 키워드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떠한 상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모두 특히 어린 시절에 많은 상상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우주를 여행하고 또 시간 여행을 하고 이런 상상들을 하셨을 것 같네요. 어린 시절 저희가 봤던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에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하철도 999에서는 기차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 백투더퓨처에서는 미래로 여행을 해서 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상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2022년에 비해서 이미 과거입니다. 은하철도 999의 배경이 됐던 무대는 2021년, 원더키리는 2020년, 백투더퓨처는 2015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했던 것 혹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이미 벌써 이루어졌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로 나가볼까요? 우주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사의 우주인이 아니더라도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굳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주 공간은 이미 우리의 삶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을 통한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인터넷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는 지구 저궤도에 12,000개의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 어디에나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지구 어디서나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고성능 SoC, 빠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RF 무선 통신 반도체, 그리고 전파의 강도를 높이는 빔포머 등 다양한 반도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것도 어릴 적 꿈꿔왔던 것들 중에 하나죠. 스스로 움직여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작을 하는 대신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목적지까지 스스로 데려다주는 꿈의 교통수단입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자율주행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에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고 다른 차들을 피하고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또한 그 중심에는 주변을 인식해주는 라이다, 레이다, CIS 같은 센서, 그리고 AI 프로세서 같은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반도체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속에 나오던 가상현실은 어떤가요? 우선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또한 이제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넘어서 산업 현장으로도 가상현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회사는 가상공간에 공장을 똑같이 구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원격 공간에서 기계를 직접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상현실의 활용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러한 발전에도 역시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를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에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죠. 벌써 6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가져서 컴퓨터가 인간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됐던 바둑 게임에서 알파고라는 AI, 즉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계의 최강자였던 이세돌 구단을 압도했었죠. 이것이 AI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AI를 통해서 안면을 인식하고 기계 번역을 통해서 외국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 또 심지어 AI가 예술 작품까지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미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AI가 만들어낸 그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AI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창작의 영역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AI를 가능하게 한 것도 고성능 AI용 반도체입니다. 인간은 닮은 로봇, 만화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단골 소재죠. 만화나 영화를 보면 미래를 그린 그런 작품에서 보면 항상 로봇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일을 도와주는 로봇도 있고 심지어 경찰이나 악당의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런 로봇들도 상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배달을 하고 서빙하는 로봇은 이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로봇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덤블링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를 출시할 것을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AI 프로세서, 고화질 센서, 그리고 고성능 컨트롤러 칩 등 많은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상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 중심에 반도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반도체는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은 소리나 빛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전달하고 사고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필요할 때 정보를 또 기억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은 여러 가지 센서 반도체들이 담당합니다.
정보의 전달은 통신용 반도체, 사고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은 CPU, GPU, NPU 같은 로직 반도체들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DRAM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담당을 하죠. 이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반도체 영역입니다. 이러한 반도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상상을 현실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왔던 꿈과 미래가 가능해졌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반도체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서로 공유하고 교환하는 정보의 양을 보면 우리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인터넷이 최초로 개발돼서 인류에게 소개됐습니다. 이 당시 초당 평균 2.3킬로바이트의 데이터가 공유됐습니다. 그 뒤로 광통신, 초고속 인터넷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이 우리 삶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된 지금 2022년에 매 초당 약 15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인 2027년경에는 1992년에 비교해서 2,400억 배, 2,400배가 아닙니다. 2,400억 배의 양을 가지는 55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들이 매초 교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정한 데이터의 시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 트래픽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기 위해서 IT 기기 그리고 IT 기기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의 중요성과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정보 데이터 시대에 우리는 폭발적인 IT 산업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TV, 라디오에서 시작해서 PC, 그리고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AI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IT 기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세계에서 사용되는 IT 기기 수도 1990년에 약 2억 대 정도 되던 것이 2027년 5년 후 정도 되면 약 500억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 기기의 증가와 발전은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IT 기기 발전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2001년, 약 20년 전이죠. IT 기기 한 대에 반도체의 원가 비중은 약 18% 정도였습니다. 이게 2010년대를 지나면서 25% 정도로 늘어나고 현재는 33% 정도, 즉 IT 기기 원가의 3분의 1이 반도체 원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500대로 추정되는 IT 기기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IT 기기 내 반도체 원가 비중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반도체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 IT 기술의 변천, IT 기기 사용 대수, 반도체의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IT 사용 대수는 1990년에서 2027년까지 약 250배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같은 기간 동안 약 2,400억 배 증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약 80배 정도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가 우리의 상상과 꿈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반도체의 수요와 시장 규모도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과거 20년 동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1년과 2021년 세계 반도체 상위 5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형태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 즉 IDM이라고 불리는 업체, 그리고 설계만을 담당하는 팹리스, 그리고 위탁 생산만을 담당하는 파운더리, 그리고 기타 업체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2001년에는 상위 50개 업체에서 36개가 IDM이었습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 반면에 21년에는 설계만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의 수가 18개로 많아졌습니다. 2001년에 상위 50개 중 36개를 차지했던 IDM의 수는 19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모든 생산을 자체적으로 하는 순수 IDM은 2021년에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3개 IDM은 IDM이기도 하지만 팹리스를 병행하는, 상당 부분의 자신의 디자인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팹리스를 겸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와 모든 설계를 위탁 생산하는 순수 팹리스를 합치면 팹리스의 숫자는 31개가 됩니다. 21년에.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반도체 업계의 변화를 요약하면 IDM의 감소와 팹리스 업체의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IDM과 팹리스, 파운드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D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반도체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정 개발, 그 다음에 대량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수행합니다. 과거의 반도체 업체들은 모두 이런 형태였죠. 현재는 잘 알려진 CPU 업체인 미국의 인텔사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설계도 잘해야 되고 공정 개발과 생산도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모든 걸 다 잘하는 엄친아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과 공정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재능을 필요로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다른 성격의 것인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엄친아라고 하더라도 공부와 운동 혹은 음악과 미술, 이렇게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을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IDM이 설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공정 기술이나 생산 기술이 뒤처지면 결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면 팹리스는 설계만 잘하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쟁력 있는 파운드리를 선정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파운드리는 공정 기술과 생산 기술을, 좋은 기술을 갖추기만 하면 다수의 팹리스를 고객으로 받아서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가지를 다 잘해야만 하는 IDM에서 설계만 하는 팹리스 혹은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로 분화하게 됩니다. IDM이 팹리스와 파운더리로 분화하게 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 개발비와 설비 투자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우리가 보통 팹이라고 부르죠.
그거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2009년에는 약 1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2조 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재 오늘날 최신 공정의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를 짓는데 필요한 금액은 170억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24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비를 자체 수요만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입니다. 이런 투자비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더 복잡해지면서 필요한 설비의 수가 많아지고 또 설비가 점점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 전에 14나노미터 때 매월 1000장의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의 투자비를 보면 약 1억 2천만 불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의 개발 투자비는 같은 양을 위해서 3억 4천만 불 정도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공정 미세화에 따라서 공정 개발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개발비와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의 진입 장벽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의 종합 반도체 기업 IDM 위주의 업계는 개발, 생산, 투자 능력을 갖춘 소수의 파운더리 업체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자본으로 가능한 다수의 팹리스 업체로 재편돼서 서로의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집중해서 더 경쟁력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모양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개발,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비는 파운드리가 감당을 하고 파운더리는 대신 다수의 팹리스 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팹리스 업체는 공정 개발이나 생산 시설 투자에 부담이 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상상력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제조의 외주화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의 진입 장벽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상력이 있으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통해서 반도체의 제품화가 가능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됐고 이는 소비자의 만족을 넘어서 혁신적인 제품의 탄생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IDM과 팹리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컴퓨터용 CPU 시장을 그 중에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CPU 시장에는 지배적 위치를 가진 종합 반도체 회사, 여기서 B사라고 하겠습니다. 그 B사가 있고 후발주자인 A사가 있습니다. A사도 원래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자체 공정 개발의 한계를 느끼고 그 제조 생산 부분을 파운더리로 분사시키고 현재는 팹리스가 된 회사입니다. 여기서 A사와 B사의 사업 규모, 기업 규모, 그리고 제품의 성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5년에 B사가 A사에 비해 10배나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해야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직원의 수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2022년에 이 격차는 8배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5년에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에 비해서 성능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2022년에는 A사 제품의 성능이 B사 제품의 성능을 추월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정 개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사 공정만을 사용해야 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 B사와 자기에게 맞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정을 골라 쓸 수 있는 A사의 경쟁력 차이가 여기에 커다란 요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15년에 B사의 시장 점유율은 93%, A사는 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A사의 시장 점유율은 21%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CPU 시장에서 이런 A사의 성공, 약진하고 B사의 쇠퇴를 단순히 IDM과 팹리스의 형태 차이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팹리스가 훨씬 규모가 큰 IDM, 종합반도체 회사와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통해서 대등한 경쟁을 하고 심지어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용도에 따라 범용 반도체와 커스텀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용 반도체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처럼 일반적인 업무를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반면 커스텀 반도체는 특정한 업무만을 처리하도록 특화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자동차와 비교를 해보면 범용 반도체는 승용차, 버스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고, 커스텀 반도체는 레이싱 트랙에서 경주만을 위해 만들어진 포뮬러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퇴근하고 시장을 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당연히 승용차가 편리하겠죠. 하지만 정해진 레이싱 트랙에서 경주를 한다면 당연히 포뮬러카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현재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AI, 머신러닝 같은 분야입니다.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범용 반도체의 일종인 GPU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AI 기능을 보면 특화된 설계로 만든 커스텀 반도체들이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CPU, GPU, 그리고 커스텀 AI 반도체가 몇 가지 AI 관련 기능에 관해서 성능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기능에서 집중해서 사용한 업체라면 이러한 커스텀 반도체를 통해서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 환경이 갖춰지고 본인의 필요에 맞는 성능을 집중시킨 커스텀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기존에는 반도체 칩을 만들지 않던 완제품을 만드는 OEM 업체들, 그리고 클라우드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커스텀 반도체의 생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의 AI 커스텀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같은 회사의 자율주행용 커스텀 반도체들이 이런 얘기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OEM 업체나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커스텀 반도체를 생산하는 현상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통적인 팹리스에 OEM과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이 가세하고, 그리고 IDM들도 자체 생산보다 외주 생산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늘어난 위탁 생산의 양을 소수의 파운더리 업체들이 전부 담당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성능, 첨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이 필요한데, 이런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을 생산 능력을 갖춘 파운더리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계에서 선단 공정 생산 능력을 가진 이 두 파운드리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파운드리 역할을 반영해서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률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동안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4% 성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 시장은 같은 기간에 2배가 넘는 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26년 사이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9%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파운드리 시장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2%의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또 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운드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개발과 생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는 경쟁력 있는 공정 개발입니다. 반도체 역사는 공정 미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 미세화를 하게 되면 소자의 성능이 증가하고 소비 전력이 감소하고 또 면적이 작아지면서 원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체는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공정 미세화에 매달려 왔고 이러한 공정 미세화가 반도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 미세화도 거의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되면서 반도체 칩의 사이즈가 이런 공정 미세화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미세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높은 수요를 확보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 미세화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종 접합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 접합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성능의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칩을 여러 개의 작은 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각의 최적화된 공정을 적용해서 종합적으로 높은 수율을 얻고 원가를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기존의 단일 칩 구조에 비해서 두 블럭을 연결시켜주는 신호 전달 거리가 감소될 수 있고 또 신호의 경로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성능의 향상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파운드리에는 기술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공정개발, 혁신, 그리고 기술 리더십은 삼성 파운드리의 익숙한 단어입니다. 삼성은 28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 업계 최초로 하이-K 메탈 게이트 구조를 적용해왔고 14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 최초로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팻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반도체 업체에서 세계 최초로 10나노 공정을 개발했고 이어서 7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EUV 기술을 양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많이 들으신 바와 같이 또다시 새로운 구조의 GAA 구조를 3나노 공정에서 양산 성공하였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기술 리더십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고객들이 더욱더 진보된 기술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파운드리의 혁신적인 GAA, Gate All Around 소자인 MBC 팻에 관한 짧은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ransistors have been used for generations with voltage scaling to save power. However, short channel effect ultimately limited usability. FinFETs were the solution and made further voltage scaling possible. Unfortunately, limitations are faced again. For ideal electrostatics, the channel needs to be fully surrounded by the gate. This is known as gate all-around. Typical GAAs are nanowire. Samsung Foundry proudly introduces our multi-bridge channel FETs. MBC FETs consist of multi-stacked nanosheets. One advantage of MBC FETs is that additional area is not required to improve speed. FinFETs need fins to be laterally added, while nanosheets can be vertically stacked.
MBC FETs are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that provides solutions from low power to high performance applications, including AI, autonomous driving, 5G, and high performance computing. Samsung Foundry. 앞서서 공정 미세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삼성 파운드리는 지속적인 공정 미세화를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을 추구하는 미세 공정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나노에서 EUV 공정을 도입한 이후로 5나노, 4나노, 3나노 공정 개발로 연결해 왔고 앞으로 2나노, 1.4나노로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단 공정을 위한 공정 미세화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처와 제품 지원을 위해서 스페셜티 공정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숙된 공정에 스페셜티 기술을 추가해서 다양한 반도체 제품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 미세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종 접합 기술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반도체 칩들을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공정에서 패키지에 이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파운드리의 첨단 3차원 적층 기술인 X큐브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The increased demand for more functionality continues to result in the increase in size of chips. To overcome limitation of the chip size, chips are broken down into functional dies and connected at the die level to form a system. Vertical stacking of functional dies enables significant leaps in speed, power efficiency, low latency, and small form factor. This new 3D innovation is completed through matured TSV technology with many years of mass production experience and microbump. Xcube is the first generation of 3D IC wafer level integration solution offered by Samsung Foundry. The X in Xcube stands for extended interconnection density and extended functionality. The evolution of 3D IC solution Xcube will be the solution for beyond Moore's Law. Samsung Foundry will keep developing technologies to support our customers with unparalleled success. 삼성 파운드리는 모바일 칩을 위해 개발된 초기 공정을 확장해서 전장, 고성능 컴퓨팅, 무선 통신 RF, 그리고 IoT 등과 같은 다양한 제품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첨단 패키지 플랫폼과 결합된 공정 기술은 다양한 고객의 제품들을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유연성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파운드리의 생태계입니다. 파운드리가 반도체 업계에서 담당한 역할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은 파운드리 업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튼튼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파운드리는 다양한 형태의 고객에게 고객의 필요 혹은 능력에 따라서 쉬운 설계가 가능하도록 자동화된 설계 툴, 검증된 디자인 자산, 디자인 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다양한 파트너들로 구성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고 동반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개발 그리고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삼성 파운드리는 27년까지 약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뿐 아니라 전장, 고성능 컴퓨팅 같은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응용군에 집중해서 매출 성장뿐 아니라 균형 있고 안정적인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강연의 결론을 저희
삼성전자 DS 부문, 즉 삼성 반도체의 가슴 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상상, 우리의 가장 작은 반도체가 현실로 연결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